텐트에 오면서 느꼈던 초라함은 오로지 나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다. 이곳에 있는 누구도 나의 텐트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고 이유도 묻지 않았다. 오직 한 명, 빅토만이 어쩌다가 하니 쉐어하우스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물을 뿐이었다. 캐러밴 파크의 텐트존은 말 그대로 텐트로 둘러싸인 워홀러들의 모임이었다. 그들은 텐트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우통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8인용 텐트를 쳐서 텐트 안에 거실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텐트에서의 자리값은 캐러밴 숙소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저렴했다. 물론 텐트에는 남자들만 지내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젊은 여성들도 텐트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서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하니 쉐어하우스에 살았다면 결코 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을 경험이었다. 좀 더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그동안 나는 갇혀 살았던 건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인들끼리만 7, 8명이서 살고 한국 음식만 해먹으면서 그곳은 호주가 아닌 한국이었다. 우리는 호주까지 와서 영어를 걱정해야 했고 매번 주급이 주는 행복만 바라보는 그냥 일하는 노예였다. 하니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우리들의 인맥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인맥이었다. 비록 나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몇몇 의미 있는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친구들의 인맥이란 오로지 그들 내부에서만 있었다. 텐트 생활과 더위가 불편할 뿐 삶의 만족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외국인 친구를 그렇게나 갈망했던 나에게 이곳은 그냥 이방인들의 천국이다. 영어 잘하는 친구, 영어 못하는 친구, 영어를 조금만 하는 친구 등 모두가 어쨌거나 생활의 기본 언어는 영어였다.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제2 외국어도 배울 수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모든 나라의 언어를 이곳에서 배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공유하고 싶었던 문화, 즉 개인주의였다. 그들에게 있어 개인주의란 오직 너와 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냥 다가가며 친해지는 거고 다가가지 않아도 서로가 어색해하지 않았다. 갑자기 와서 진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상담가 역할을 했다가 장난을 칠 때는 그저 유쾌한 친구에 불과했다.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고 베풀 때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적어도 내 눈에 보기엔 이기적인 친구들은 없어 보였다.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나는 영어 독서를 꾸준히 했다. 정말 신기한 건 그들은 나의 영어 독서를 취향으로 존중해 주었다. 가끔 내가 아침 일찍 맥도날드에 가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긴 했으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크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들과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씩 무리를 지은 친구들 옆에서 미드를 보거나 영어 독서를 할 때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아 했다. 나와 달리 그들에게는 영어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다. 호주에 온 목적도 다양한 경험이었을 뿐 돈이 없으면 덜 쓰면 되고 매번 받는 주급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냥 개인주의는 이런 것 같다. 가는 친구 붙잡지 않고 오는 친구를 내치지 않는다. 캐러밴 파크에서의 삶이 딱 그랬다. 서로가 억지로 뭘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한 관계로 지냈다. 그냥 그런 삶이 좋았다. 8월쯤에 텐트에 와서 그곳에 있는 워홀러 친구들이 떠나기까지 3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다. 다 같이 허술한 텐트에서 지내고 빌어먹을 주방을 욕하고 점점 더워지는 무더위의 기승에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웃었고 파티도 많이 했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모두가 초조해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텐트를 걱정해 주었다. 그들에게 정말 고마웠던 것은
혼자 그렇게 맥도날드를 다녀왔음에도 파티라도 있는 날에는 항상 나를 불러주었다. 내가 안 가면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음번에는 꼭 같이 놀러 가자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정말 그땐 영어책에 푹 빠져 있었을 때라 모든 것이 다 귀찮았을 때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매번 나를 챙겨주었고 나는 종종 파티에 어울리고 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어느새 내 에어매트는 침대 매트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 중 일부가 떠나면서 나에게 매트를 선물로 준 것이다. 당연히 버리기 귀찮아서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침대 매트에서 잤을 때의 그 푹신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가족에게 종종 내 텐트의 모습을 보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호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방에 침대가 있는데 당연히 호텔이지. 안 그런가?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고 있었다. 호주는 겨울에도 일교차가 제법 심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텐트에서 처음 지냈을 때는 온몸을 방한 도구로 무장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통을 벗기 시작했다. 그땐 몰랐다. 호주의 여름이 이처럼 더울지는. 아쉽지만 다시 시련이 찾아올 예정인가 보다.